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산업 기술이 중국의 턱밑까지 추격을 당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기술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T의 2025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이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약 90.2%, 그러니까 한 10% 격차가 있죠. 그리고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요, 89.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수치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아직 중국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요, 이 격차의 변화 속도, 계속 따라잡히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속도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 이런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려면요, 지난 조사, 2023년 조사, 이 내용을 봤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약 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5% 정도 앞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년이 지난 조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1.1%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2, 3년 만에 5%가 차이가 났던 이 기술 격차를 중국이 거의 따라잡았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결과 이 내용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 대상인 22개 산업기술 분야 가운데서 8개 분야가 중국의 기술 수준이 대한민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야를 보면요, 암담합니다. 뭐냐, 일단 차세대 반도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가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핵심 분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쪽에서는 이미 중국이 대한민국을 앞질렀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산업이 아직은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 핵심 산업에서는 중국의 추격 속도를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런 단계로 들어섰다. 그래서 이 미래 먹거리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좀 보니까요, 아까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약 82%로 앞서 있고 한국이 79%, 그러니까 3%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3% 정도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좀 심각한데요. 자율주행은 거의 10% 이상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많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23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히려 2년 전보다 수치가 내려갔고 중국은 오히려 수치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 지능형 로봇 분야도 대한민국이 83.2%, 중국이 87.2%로 중국이 약 5% 정도 앞서 있다. 이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자동화, 그리고 물류, 서비스 산업, 피지컬 AI 등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요새 계속 핫하잖아요, 이 분야들이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중국에게 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 8개 중에 언급되지 않는 5개 분야는 뭐냐면 차세대 항공,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이오 진단, 치료, 탄소 소재, 금속 재료 분야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봤을 때요, 이 중국의 추격이 특정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반도체, 자동차, 로봇, 바이오, 소재처럼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서 동시에 경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뭐 잘하고 있는 건 없냐? 우리가 잘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HBM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점점 따라잡히고 있죠. 이 메모리도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에 몸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자율주행 쪽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개최한 피지컬 AI가 이끄는 자율주행 혁신 간담회, 이런 게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이 나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시험 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의 10년 전, 그리고 중국의 5년 전 수준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차량 규모, 여기에서도 이런 차이가 확인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리딩 기업들은요, 10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광주 지역의 실증 차량은 300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광주의 지표를 사용했냐면요, 이 광주가요,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무대로 운영을 하고요, 실증 전용 차량을 단계적으로 투입을 해서요, 실제 시민생활 도로에서 데이터를 쌓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수가 확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 도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차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실제 도로에서 하는 이유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 보행자의 움직임, 그리고 복잡한 교차로, 날씨와 도로 상황 같은 변수, 이런 것들이 실험실 안에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으려면 결국은 이 실증 차량이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이 간담회에서도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갖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또 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중국의 업체들도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요,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CXMT의 상황을 좀 보면요, 지난해에 10나노급 이 3세대 공정 기반 DDR5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요, 중국 업체들이 이 DDR4 같은 거, 범용 메모리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DDR5까지 치고 넘어오면서 고부가 제품으로 기술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도전과 성과,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하위권까지 도약을 했다. 그래서 중국 메모리 산업이 생산 확대를 넘어서 기술력 경쟁력 확보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치고 올라왔어? 우리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이런 것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선도 기업과의 D램 기술 격차가 이제는 3년까지 좁혀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판매량까지 뒷받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신 메모리의 매출액이요, 2023년에 대략 90억 위안, 그리고 24년에는요 이게 거의 3배 가까이 뜁니다. 241억 위안, 그리고 지난해 25년에는 617억 위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2년 만에 거의 뭐 7배 성장한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DDR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요, 전체적인 중국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생산 능력 확대와 수율 개선이 함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변수는 뭐 투자겠죠. 투자 확대를 얼마나 하느냐, 이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가 IPO를 통해서 이때 확보한 금액으로 차세대 D램 연구 개발과 양산 라인 고도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장비 투자와 생산 라인 확충이 함께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메모리 산업의 자립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는 진짜 안 좋은 소식들이죠. 그쵸? 지금은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량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까지 늘고, 그래서 이 판매량을 베이스로 팔아들인 돈, 그리고 IPO를 통해서 앞으로 기술 투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HBM 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뭐 기분 좋은 소식은 계속 들리지만요, 결국은 중국이 범용 D램에서 기술과 생산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 이런 점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그쵸? 대한민국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뭐 추격하거나 앞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일단은 이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요, 공통적으로 이 정부 지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 가능하고요, 또 이런 정책과 이 비용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는 또 이 생산 인프라 확대에 계속 늘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맞물려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빠르게 추격, 그리고 추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신기술과 관련된 인력 양성, 그쵸? 그리고 이 장기 연구
연구개발 투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되기도 어렵죠. 기업들이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받쳐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산업계, 학계 할 거 없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그쵸?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컨트롤 타워, 정부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들 잘 인지를 하고 여기에 맞는 이런 계획들 잘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중국 최신 기술 관련 위치가 어딘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중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